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자, 오늘 하이브하고 동아약품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는데요. 사실 요즘 시장이 미국 국채 금리에 워낙 이제 그 절대적 영향을 받기 때문에 미국 10년 만기 국채 그리고 환율, 유가 이렇게 그 세 가지 지표에 대해서 먼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과거 2007년도에 5.2%까지 올랐던 것으로 기억이 나고 있는데요. 자, 최근 제 최고점이 이제 그 4.8%대까지 진입했는데 한 5% 정도를 살짝 넘는다고 우리가 열어두고 그걸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면 좀 더 이제 수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하이브 미국발 모멘텀이 이제 미국발 모멘텀이 주가에도 이제 점차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동아약품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주가가 오를 수 있는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을 이제 다 갖췄다고 봐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거래량이 이제 그 하루 거래량이 급증을 해주면서 이제 그 양봉을 만들어준다면 상당히 양호한 그런 흐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을까.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은 이제 그 미국 10년 만기 국채입니다. 그 4.7160%가 되게 되는데 어제 고점이 이제 그 4.8%까지 올라갔었죠.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요. 지금 이제 그 차트를 보시게 되면 사실 그 2020년 말, 2021년 초서부터 0.53%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5%대만이 진입한다면 이제 바닥 대비해서 이제 그 10배 오른 거죠. 1000% 상승했다고 보는데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07년 이제 금융위기 당시 이제 5.2%니까 우리가 그 상식선에서 그 고점 돌파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봐야 되겠고 일단 시장 어떤 그 왜곡상으로 5%가 살짝 넘어갈 수 있다 하더라도 거의 뭐 끝물이 아니냐 이렇게 그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파동론으로 제가 이제 표시를 해봤는데요. 자, 지금 이제 마지막 5파동.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조셉 그랜빌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지금 시장의 시계가 몇 시를 가르치는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 국면이 이제 그 바닥인지 중간인지 아니면 이제 그 고점 부분인지 잘 모르는데 그것을 이제 가장 잘 이제 표현해 주는 게 저는 이제 파동론이라고 봐야 되겠고 지금 파동상으로도 보게 되면 이제 마지막 이제 5파동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3파동이 워낙 컸어요. 3파동에서 이제 파동이 이제 확장이 됐다고 봐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5파동 같은 경우는 한 5% 정도 선, 최악의 한 5% 정도 선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보시는 차트는 앞서 이제 우리가 이제 5년 차트를 봤는데 이거는 이제 1개월 차트입니다. 1개월 차트. 자, 전일 고점이 이제 4.8%였어요. 4.8%까지 올라갔었는데 제가 지금 표시해 놓은 구간이 대략 한 4.6%입니다. 우리 그 사이런스 해치의 그 10% 필터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주가가 하락할 때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죠. 그런데 이제 사이런스 해치라는 사람은 바닥 대비해서 10%가 오르면 그때서부터 이제 하락 추세를 마무리 짓고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된다. 그러면서 그때서부터 이제 바닥에서 10% 오른 것을 확인하고서부터 이제 주식을 샀다고 하고 또 주가가 이제 올라갈 때는 어디가 이제 상투인지 어디가 최고점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사이런스 해치는 고점 대비해서 이제 10%가 빠졌을 때 그때서부터는 이제 야 이제는 이제 상승 추세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이제 뭐 하락 추세가 이제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뭐 해석을 했다고 그러는데 4.8%에서 10%를 이제 빼게 되면 0.48 되겠죠. 빼게 되면 이제 대략적으로 한 4.5%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4.5% 정도, 4.5% 정도는 이제 지금 화살표로 이제 표시된 지역 4.6% 아래를 깨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추세가 그동안 이제 상승 추세를 마무리 짓고 이제 뭐 하락 추세로 뭐 전환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이제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4.6% 정도, 4.6%가 깨지고 4.5%대까지 지금 깨진다라면 아 이제는 이제 앞전에 만약에 지금 현 시점부터 시작이 된다면 이제 4.8%가 이제 최고점이 되겠죠. 뭐 그런 식으로도 뭐 기술적으로 우리가 뭐 해석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 달러 환율 장기 차트입니다. 2007년도에 달러당 이제 1,597원까지 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7년도 10월 달에 금융위기가 오기 전이었죠. 그때 경기가 굉장히 좋았죠. 중국발 우리가 어떤 그 프리미엄을 얻고 달러당 이제 원화 환율이 899.5원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1,000원 미만이었던 적도 있었어요. 자, 여튼간에 1,597원이고 자, 지금 이제 어제 같은 경우가 이제 1,363원으로 1,3달러당 1,363원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그 많이 어제 이제 많이 하락세를 보이는데 사실 그 지금 미국과 우리와의 기준금리 차가 지금 2%죠. 2% 우리가 3.5% 미국이 지금 5.5%가 되는데 미국과 한국과의 금리 차를 감안하면 지금 환율이 많이 급등했다고 그러는데 환율이 그래도 굉장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금리야 앞서 이제 그 미국 국채 금리하고 연동해서 봤을 때 일단은 우리가 달러당 1,400원까지도 좀 열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 최악의 앞전 이제 최고점이 이제 1,450원이었죠. 그 가격대를 뭐 돌파할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희박하지 않을까. 경기란 것은 우리가 경기란 것을 우리가 흔히들 이제 그 살아있는 유기체로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나마 이제 차트라는 어떤 그 지표를 보고 나름대로 이제 기준점을 세운다고 이제 보는 거죠.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10년 만기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5파동 끝물 과정이기 때문에 이번 파동에서 뭐 고점을 찍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유가입니다. 유가. 우리 그 자본시장의 어떤 생태계, 자본시장의 어떤 작동 어떤 메커니즘 보게 되면 가장 상위에 있는 게 사실 환율이에요. 근데 지금 장세는 뭐냐면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국채 금리에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죠. 여하튼간에 어떤 그 자본시장 생태의 가장 상위 위치하는 게 환율, 그다음에 금리입니다. 금리, 그다음에 뭐 원자재, 뭐 부동산이 되겠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금리를 봤죠. 그다음에 이제 환율도 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원자 중에서 가장 대표하는 게 이제 유가인데 지금 이제 그 좀 비관론자 입장에서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진입 초입 단계다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 역시도 사실 우리가 뭐 확답하기는 뭐 상당히 이제 무리수가 있을 것 같고 여하튼간에 지금 이제 우리가 물가에서도 이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게 유가가 아니겠습니까? 유가인데 유가도 지금 상태 봐서는 여기서 배럴당 뭐 100달러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지금 사실 그 어떤 그 정치적인 중동 간의 어떤 그 감산이라든가 이런 정치적인 어떤 그 불확성을 빼고서 경제 논리대로 어떤 그 수요와 공급 논리로 놓고 본다면 100달러 돌파 가능성은 뭐 상당히 좀 희박하지 않을까. 자,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리도 받고 환율도 받고 지금 그 원자재 대표 유가도 받는데 지금 이제 방향성이 이제 안 좋은 쪽으로 가고는 있지만은 조금 더 우리가 열어놓고 본다면 뭐 충분히 이제 그 반전될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하이브 월봉 차트가 되겠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이제 그 역사적 최고점이 42만 1,000원대까지 올라갔었고 그 이후에 주가 보면 JYP라든가 이제 SM이라든가 YG하고 연결해서 보게 되면 하이브를 제외하고는 별로 안 빠졌어요. 별로 안 빠졌는데 하이브가 유독 많이 빠졌는데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BTS가 군대 가느냐 면집하느냐 이 논란 때문에 실망매로 인해서 40만 원서부터 이제 그 30만 원대가 깨졌고 또 지금 과매도 구간이라고 화살표로 표시된 지역이 있죠. 그 가격대 출발점이 이제 22만 원, 23만 원 정도였는데 거기서부터 10만 원까지는 말 그대로 과매도죠. 뭐 굉장히 이제 과매도가 전개됐고 지금 이제 과매도는 해소가 됐습니다. 그렇죠. 30만 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과매도가 해소됐고 지금 20한 2만 원대, 23만 원대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제는 재평가 과정이에요. 재평가 과정. 지금 BTS도 지금 이제 재계약을 했죠. BTS 부재에 따른 우려가 실제로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크지 않았어요. 오히려 긍정적인 것들이 많고 이미 또 얼마 전에 또 재계약을 마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40만 원까지는 리레이팅 재평가 과정이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40만 원을 넘어서 역사 고점을 넘어서는 이제 그 프리미엄인데 그 하이브 주가의 프리미엄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등장한 게 이제 미국발 모멘텀이죠. 우리가 이제 K-팝에 이제 국한해서 볼 게 아니라 이제는 팝의 본고장 미국에서 이제 어느 정도 성과를 보여준다면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자, 그런 이제 보고서 중에 하나입니다. NH투자증권 이제 9월 26일자 이제 보고서가 되는데 보고서 제목이 재미있죠. 미국 시장에 스며드는 중 오보행 우려. 사실 오보행 우려가 이게 사실 뭐 넷마블 지분 18% 이제 오보행 이슈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는데 이게 뭐 호재는 아니죠. 당연히 오보행 이슈가 이제 호재는 아닌데 그렇다고 주가가 32만 원에서 뭐 20만 원 하단을 위협할 만한 그런 악재예요. 그냥 시장 어떤 흐름 속에 전개된다고 봐야 되고 넷마블 지분 18%가 여러분 시장 내에서 쏟아지는 게 아니죠. 이건 거의 뭐 이제 블록들 형태로 이제 그 매각이 될 텐데 물론 이제 약간 할인이 되기 때문에 할인에 따른 그런 약간의 이제 부담감 할인해봐야 뭐 5% 정도 많아 10%거든요. 주가에는 뭐 크게 데미지를 줄 만한 그런 악재는 아니라고 봐야 되겠고 일단 BTS 재계약 지난번 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BTS가 이제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맏형 진이 이제 그 내년도 몇 월 달이죠? 내년도부터 이제 그 재전역을 하죠. 그럼 그런 것들이 이제 주가에도 긍정적으로 이제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아래 보시면 유효 수요 확대 이게 이제 케인즈 이론이죠. 유효 시장.
유효 시장이 존재하지 않았던 유효 시장이 확대가 된다. 미국 레이블 인수 시너지 본격화가 되는 구간, 이타카 홀딩스를 활용한 현지화 전략에 따른 전국 세븐의 흥행, 그 다음에 QC는 이제 QC 미디어입니다. QC 미디어 3,140억에 인수했어요. 힙합 레이블사죠. 자, QC 인수에 따른 음원 매출 급성장의 주목, 미국 걸그룹 드림 아카데미, 아카데미를 거쳐서 데뷔를 하게 된다면 시너지가 더욱 두드러질 것이고, 진정한 현지화 그룹으로서 K-팝 팬덤 물론 미국 대중의 소구력까지 확보될 전망이다. 그리고 이제 위버스 수익화. 자, 매출 전망을 보면 지금 이제 NH투자증권에서 올해 예상 영업이익 2,982억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10월도 이제 초반에 진입했는데 이제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올해 이제 앞으로 나올 이제 보고서들은 실제치하고 전망치하고 이제 오차가 굉장히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뭐 3천억을 넘지는 않더라도 3천억대 바짝 다가설 가능성이 높다. 지금 올해 예상 PBR이 2.8배죠. 2.6배, 2.8배 정도 되는데 지금 JYP 같은 경우가 이제 PBR이 8배거든요. 그거 감안하면 JYP와 우리가 하이브와 단순 비교를 한다면 사실 뭐 게임이 안 될 정도는 아니지만 뭐 JYP도 분명히 이제 경쟁이 있는데 그래도 하이브 쪽이 가장 또 이제 고평가 제대로 시장에서 좀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자,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봉 차트가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시간이 12시 32분을 통과하고 있는데 플러스 한 7,000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저점에서 거의 뭐 바닥을 짠 게 아니냐 싶었는데 또 이제 어제 주가가 이제 급락을 하면서 22만 원마저도 좀 약간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인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제 5월달 고점이죠. 5월달 30만 원 고점에서 시작하게 되면 이제 5, 6, 7, 8, 9 5개월 조정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6월 20일서부터 31만 2천 원이죠. 6월 22일서부터 조정을 받았다면 이제 7월 20일, 8월 20일, 9월 20일 그 3개월이 좀 넘게 충분히 가격 조정과 함께 충분히 기간 조정을 받았고 22만 원 혹은 23만 원은 이제 과매도 시작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BTS 단체 활동 중단 시점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어떤 강력한 지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무엇보다도 이제 그 외생 변수들이 되겠죠. 미국 국채금리라든가 환율이라든가 유가라든가 이런 외생 변수들이 어느 정도 이제 함께 상승의 흐름을 맞춰주기 때문에 하이브만 이제 그 독자적으로 오르기가 물론 무조건은 아니지만 그러기는 이제 상대적으로 시바가 더 봐야 되겠는데 그런 어떤 지표들과 함께 본다면 주가도 이미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코스피가 지금 2,400포인트 초반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 이제 어제 같은 경우 뭐 거의 800포인트까지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빠질 만큼 빠졌다. 이런 어떤 그 뭐라 볼까요? 이런 어떤 뭐 자신감은 아니더라도 하여튼 그런 배짱이죠. 배짱으로 임한다면 뭐 충분히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동아약품은 이제 사실 주가가 오를 수 있는 다양한 어떤 조건들을 갖췄어요. 어떤 그 뭐 실적, 펀더멘탈, 거기다 이제 기술적 완성도도 저점이 높아지고 있죠. 고점이 낮아지고 있지만 저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수렴 형태까지 지금 장단기 이동평균선이 똘똘똘똘 이제 뭉치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거래량이죠. 거래량이 최소한 일일 예상 거래량이 최소한 20만 주 이상 거래 다다익선입니다. 20만 주 이상 거래가 수반되면서 강세로 전환된다면 본격적인 어떤 랠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중소형주기 때문에 주가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앞서 여러분들 뭐 그런 또 제가 우리가 사례 종목 많이 봤죠. 휴비츠도 그렇고 JVM도 그렇고 한번 조정은 지루했으나 한번 주가가 상승 전환되니까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죠. 뭐 그런 점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또 이제 연말이 이제 가까웠는데 배당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작년에 1.9% 배당주였는데요. 올해는 지금 이제 1.8% 예상하고 있는데 대략 2% 정도 줄 것 같아요. 또 사상 최대 뭐 실적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영업이익, 뭐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은 뭐 사상 최고치를 지금 경신하고 있다. 거기에다 이제 이제 경기 방어주고 사실 그 저성장주인데 거기에 이제 그 글로벌 강력한 어떤 성장 동력 두 개를 확보했다고 그랬죠. 중원파마라고 이제 베트남 현지 그 약국 체인점 유통업체를 이제 인수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메디세이 3D 척추 임플란트 회사를 인수하면서 강력한 성장 날개를 두 개나 달았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시장 맥락하고 정도 맞아 떨어진다면 2만 원 정도는 뭐 충분히 갈 것 같아요. 2만 원, 뭐 3만 역사적 최고점이 3만 원대가 되겠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뭐 3만 원대까지는 얘기하기 그렇고 뭐 2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진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최근 이제 시장 장세가 이제 어렵다 보니까 이제 회원 가입자 수도 이제 뭐 거의 급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우리가
경험적으로 보면요. 이럴 때 가입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럴 때 가입하는 것이 뭐 대접도 많이 받고, 에, 그리고 또 주가도 좋은 종목을 미리 우리가 그 선취할 수 있는 뭐 좋은 기회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회원 가입 여부를 갖다 고민하신 분이라면 이번 기회에 하는 것도 뭐 좋은 방법이 아닐까.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하고 그다음 보유 종목을 이제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제 분석을 해보고 그 같이 한번 상해서 최적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도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유,